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나전칠기란 무엇일까요? 칠공의 장식 기법의 하나로 나전은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어 기물의 표면에 감입시켜 꾸미는 것을 통칭합니다. 여러분은 나전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나전을 한 번 정도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이렇게 오래된 장롱들이 있죠. 저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웃긴 글을 봤는데요. 나전으로 만들어진 장롱이 이렇게 길에 버려져 있어서 누군가 이걸 찍어서 올린 사진이었어요. 그 글의 제목에는 덜덜 길에 유물이 버려져 있어 였네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런 광경을 신기하게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화려한 무늬와 섬세한 조형으로 주목받는 나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전칠기라고 하면 대체로 오칠 바탕 위에 자개를 붙이고 다시 오칠을 올린 다음 표면을 연마하거나 상감하여 무늬가 드러나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나전에는 칠이라는 말을 붙여서 나전칠기라고 불렀습니다. 나전과 칠기 두 가지의 기술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때 주목받는 장인은 자개로 무늬를 형상화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나전장과 이를 오칠로 마감하는 오칠장이 있습니다. 오칠의 토대인 나무를 짜는 소목장도 있고요. 나전장과 오칠장은 물론 소목장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나전에 쓰이는 핵심 재료인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사람인 섭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작품 하나가 나오는 아주 대단한 공예품이 바로 나전칠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전칠기는 언제부터 제작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삼국시대에 이미 나전칠기가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물로는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나전 다나 금수문경이 옛 가야지방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나전을 풀이하면 소라라의 비녀전인데 이 말은 중국에서부터 기원이 돼서 한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한자어로 한국에서는 예부터 나전보다는 자개라는 고유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개는 나전과 같은 말이며 이것을 만드는 일을 자개박이 또는 자개 박는다 라고 일컫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나전칠기 중 좋은 자개와 오칠로 만들어진 고려와 조선 시대의 유물로 인정받는 작품들은 대부분 전복 껍데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의 나전칠기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표면에 오칠을 하고 그것에다 첨가하는 자개 무늬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목공예에서 부수되는 장식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나전 기법은 중국 당나라 때의 것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개로 만들어지는 나전칠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전칠기는 조개 껍데기가 내는 오색 빛깔이 특징인데요. 나전의 전래 초기에는 소라에서 나오는 백색의 야광패를 사용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쳐 남해안과 제주도의 특산물인 복패, 즉 전복 껍데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야광패보다 더욱 강한 빛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복잡한 색을 띠는데
푸른빛이 많이 도는 것을 청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폐각이 이와 같은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탄산칼슘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탄산칼슘의 무색 투명한 결정이 빛을 받으면 프리즘과 같은 색광 현상을 일으키는데 전복 껍데기는 다른 종류에 비해서 발색이 더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영산 전복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롱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나전칠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나전칠기는 완성하기 전까지 20여 단계의 작업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칠과 건조, 연마하기를 1년 가까이 반복하기도 하는데 나무로 기물 형태인 백골을 짜고 그 표면을 다듬은 다음에 칠죽을 발라서 백골의 틈을 메운 뒤 연마, 오칠, 광내기 과정을 거칩니다. 자개로 무늬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창성도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문양 제작 기법에는 끊음질, 주름질, 이음질, 타발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주름질 과정인데 스케치를 조개에 붙여서 오려내는 기법입니다. 주름질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곡선의 무늬를 섬세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면으로 이루어진 무늬 제작에 주로 이용합니다. 그 옆에 모조법은 주름질로 만든 무늬의 세부를 음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새의 깃털이나 나뭇잎, 인맥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즉 바탕은 주름질로 만들고 세부에 저 꽃수술 같은 묘사를 모조법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 끊음질은 가늘게 오려낸 자개를 직선 및 곡선으로 촘촘하게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기하학적인 무늬 표현이 가능하고 또 타발법은 주름질로 제작된 자개의 둥근 면을 평면에 부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균열을 가하는 조선 중기의 독자적인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전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함께 봤는데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나전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 같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바티칸 한켠에 한국의 나전 7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전이라는 말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으로 쓰는 한자어로 우리나라에선 예로부터 자개라는 고유어를 써왔습니다. 소라, 전복, 진주조개의 껍질인 자개 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여서 장식하는 공예 기법을 나전이라 말하죠. 나전칠기는 이러한 나전 위에 오칠을 해서 만들어낸 공예품을 의미합니다. 칠공예를 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는 나전 기법을 고수해 독자적인 예술품을 생산했는데요. 고려가 개발한 끊음질 기법은 중국에 역으로 영향을 끼칠 정도였죠. 하지만 근대기를 거치면서 전통기술 전반이 점차 쇠락했고 오칠 기능도 더불어 위축됐습니다. 화랑에 가서 발표를 하니까 너 참 잘 만들었다. 참 잘 만들었는데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렉하러 가지고 참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제가 생각한 게 렉커라는 말을 없애고 순수 우리나라 오칠이라는 그 고유명사를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겠다. 많은 작가가 오칠에 현대미를 더해 해외 오칠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시장에서 나전칠기 작품을 본 빌 게이츠가 직접 한국 김영준 오칠 명인에게 작품을 주문한 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이후 100점을 추가 주문해 세계 저명 인사들에 선물하기도 했죠. 또한 김 작가의 전시 도중 아랍에미리트 공주가 현장 작품을 모두 사가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와 자동차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오던 BMW는 대한민국 나전장인 손대연 작가에게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황사명 작가의 나전공예 작품 조약도를 영국의 현대미술 거장 허스트가 사들인 것이 화제가 됐었죠. 황 작가의 작품은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 총 17점 팔리며 해외 유명 미술관에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K-뷰티, K-팝의 열풍 속 K-공예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는 나전칠기. 하지만 이런 나전칠기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대다수가 가내수공업 형태로 생활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 전문인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죠. 또한 정부 산하 공예 전문 박물관 하나 없는 현실에 관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고, 현재 나전칠기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설사 이걸 배워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그런 공방이나 이런 거기 업체가 없으니까 취직도 못하고, 아까 같이 또 잘 만들어봐야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어떻게 자멸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나전칠기 정말 박물관을 못하더라도 뭐 전시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국민들이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그걸 보고 배우고 사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나전칠기에 우리가 관심이라는 숨을 불어넣어줄 때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 잘 보았나요? 현대에 와서도 전통 나전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네요. 영상으로 보니 더욱더 나전의 색이 돋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나전칠기 활동지 1번입니다. 나전칠기가 적용된 공예 작품을 찾아서 이미지를 붙여넣고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또한 아래 부분에 빈칸의 질문에 대답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나전칠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작 활동 설명으로 만나요. 안녕.